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기초통계학 2강에서는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화송 분포? 통계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첫 주제로 포화송 분포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실제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포화송 분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포화송 분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략적으로 100경기당 38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한 경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경기당 평균 0.38골을 넣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데이터를 통해 평균적인 득점 수준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미래의 한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을 확률, 한 골을 넣을 확률, 두 골을 넣을 확률, 그리고 세 골 이상을 넣을 확률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확률 분포가 바로 포화송 분포입니다. 축구에서 해트트릭이란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확률 역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산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골을 넣을 확률은 68.4%, 한 골을 넣을 확률은 26.0%, 두 골을 넣을 확률은 4.9%, 3골 이상, 즉 해트트릭을 기록할 확률은 약 0.7%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는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면 여러분은 발생 확률이 0.7%에 불과한 행운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확률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의 한 경기당 평균 골은 0.38골이라고 해. 이를 토대로 손흥민 선수가 미래의 어느 한 경기에서 0골, 1골, 2골 혹은 3골 이상을 넣을 확률을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 구해줘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챗 GPT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포화송 분포를 이용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0골을 넣을 확률, 뭐 1골, 2골 넣을 확률 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리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각 골별 확률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또한 이렇게 구한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포화송 분포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란 단위 시간 동안 어떤 사건이 평균적으로 n번 발생할 때 그 단위 시간 동안 사건이 정확히 k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주는 이산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손흥민 선수의 예시로 다시 한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의 골이 평균적으로 0.38번 발생할 때 미래의 한 경기에서 골이 정확히 0번, 1번, 2번 혹은 3번 이상 발생할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 이것이 바로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의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포화송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단위 시간당 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한 경기당 평균 득점수가 0.38골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포화송 분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평균값은 표본이 많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10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평균 0.3골보다 100경기에서 30골을 기록한 평균 0.3골이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이제 포화송 분포의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식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식 자체보다 의미입니다. 각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X는 사건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며 PX는 K는 사건이 정확히 K번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M은 단위 시간당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를 의미하며 E는 자연상수로 약 2.718입니다. K는 사건의 발생 횟수, K 팩토리얼은 자연수 1부터 K까지 차례로 곱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을 확률을 예시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한 경기당 평균골은 0.38골이므로 평균값 M은 0.38이 되며 3골을 넣을 확률을 구하기로 했으므로 사건의 발생 횟수 K는 3이 됩니다. 이를 포화송 분포 공식에 대입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계산식이 나오며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정확히 3골을 넣을 확률은 약 0.6%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4골, 5골 등을 넣을 확률까지 모두 더하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 이상, 즉 해트트릭을 기록할 확률은 약 0.7%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해트트릭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경기당 평균 몇 골을 넣는지만 알고 있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포화송 분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진짜 중요한 내용은 포화송 분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한 단위 시간당 평균 M에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미래의 한 단위 시간당 몇 회 발생할지 그 확률을 포화송 분포를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포화송 분포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도 있습니다. 우선 앞 사건의 발생이 뒷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즉 두 사건의 발생이 서로 독립적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포화송 분포는 비교적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가 적은 사건에 대해 잘 적용이 되는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비교적 일정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과거 100경기에서 38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0.38골이라고 가정했죠. 이러한 100경기당 38골의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야 포화송 분포를 통한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DJ DOC란 그룹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머피의 법칙이란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왜 우리가 노래 머피의 법칙처럼 불운한 날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포화송 분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2회사에 다니는 김재희 씨라고 해볼게요. 김재희 씨는 근무 중 간혹 악성 민원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 전화는 직장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죠. 김재희 씨가 100일 정도 근무를 했고 악성 민원 전화를 그 기간 동안 30통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일 하루당 평균 0.3통의 악성 민원 전화를 받은 셈이 됩니다. 대략 3일에 한 번꼴로 악성 민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횟수를 구했으니 미래의 어느 하루에 악성 민원 전화가 몇 통이나 걸려올지를 포화송 분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에게 물어봐도 되고 직접 계산해봐도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희 씨에게 미래의 어느 하루 근무일이 주어졌을 때 악성 민원 전화가 한 통도 걸려오지 않을 확률은 74.1%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한 통이 걸려올 확률은 22.2%, 그리고 두 통 이상이 걸려올 확률도 3.7%나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하루만 보면 대부분은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만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악성민원 전화가 여러 통 몰아서 걸려오는 재수없는 날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일은 왜 꼭 몰아서 닥칠까라는 질문은 어쩌면 이런 확률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분명 악재가 겹치는 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행운이 겹치는 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포화송 분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포화송 분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례를 통해 배우는 통계학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현상들을 통계를 통해 충분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통계학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사례로 통계를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